법대를 나와 판사까지 되었던 한 사람이 은퇴 후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낀다는 말은 결코 그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다. 평생을 국가와 사회의 제도 속에서 권위를 인정받으며 살아왔던 법조인조차 은퇴 후에는 정체성의 흔들림과 사회적 단절, 경제적 불안이라는 파도 앞에 서게 된다. 은퇴는 단순히 직업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자아의 무게와 사회적 관계, 삶의 리듬이 한꺼번에 바뀌는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이 고백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는 직업과 위치가 무엇이든 결국 누구나 맞닥뜨리게 될 은퇴 후 삶의 공통된 과제다.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한 은퇴자의 경험이다. 그는 현직 시절 수많은 사건을 판결하며 법과 정의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무게를 안고 살았다. 그러나 퇴직 후 법복을 벗자 더 이상 그를 찾아주는 이가 없었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기회도 사라졌다. 그는 지식과 경험이 여전히 풍부했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무대가 사라지자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오직 직업적 역할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가 밀려왔다. 특히 사람들과의 만남조차 직책이 있었을 때의 관계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고립감이 커졌다. 결국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사례는 30년간 대기업에서 법무팀을 이끌었던 남성이다. 그는 퇴직과 동시에 회사에서 제공하던 사회적 네트워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 패턴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퇴직 직후에는 오히려 자유로움과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공허감이 몰려왔다. 더 이상 아침에 출근할 이유가 없었고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 경제적으로는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지만 지출 구조가 회사 생활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금세 불안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직장에서의 직책만으로 인정받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다시 사회와 연결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비교적 일찍 공직에서 퇴직한 여성의 경험이다. 오랜 기간 법률 자문을 맡아온 그녀는 은퇴 후 곧바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처음에는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벽을 마주했다. 자원봉사 현장에서조차 은퇴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구조가 부족했고 활동 대부분이 단순 노동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기 역량이 발휘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지닌 지식과 경험을 더 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고 뒤늦게 지역 사회법률 상담 모임을 조직했다. 이 경험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역할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스스로 길을 만들지 않으면 사회는 쉽게 은퇴자를 소외시킨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공통된 진실을 드러낸다. 은퇴는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자아 정체성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특히 권위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은퇴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시 세워야 하는 거대한 도전이 된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재정적인 계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지, 어떤 형태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계속 사용할지, 그리고 무엇으로 하루의 의미를 채울지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한 사람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핵심이 된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내가 누구였는가에서 나는 앞으로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는 시점이다. 사회적 지위나 직함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계와 활동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이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은퇴 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은퇴라는 전환점은 개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짜야 하는 시기이며 그 무게는 직업적 위치가 높을수록 더욱 크게 다가온다. 사회적 권위와 인정은 오랜 세월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었지만 은퇴와 함께 그것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오직 개인의 내면과 현실적 조건뿐이다. 판사로 재직했던 이들이나 고위공직자들, 혹은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충격은 바로 사회적 지위가 빠져나간 자리의 공허함이다. 그 자리는 곧 자기 정체성의 공백으로 이어지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허약함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은퇴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배경에 자리한다. 전문가로서 은퇴 후 삶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은 대부분 직업적 정체성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삶의 결과다.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판사라는 직함, 교수라는 직책, 변호사라는 호칭, 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할 단어를 잃는다. 따라서 은퇴 준비란 곧 직업 너머의 나를 미리 찾아놓는 과정이어야 한다. 취미나 봉사, 지역활동 혹은 새로운 배움의 장이 필요하다. 직업적 성취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경험을 은퇴 전에 갖지 못하면 은퇴 후 공허감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경제적 문제는 은퇴 이후 삶의 기반을 결정짓는 현실적 요소다. 사례에서 보았듯 연금과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못하면 금세 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현역 시절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위기를 앞당긴다. 은퇴 후에는 소득 구조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지출을 재구성하고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재정 계획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자신이 정말로 유지하고 싶은 생활 요소가 무엇인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셋째로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직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제공되던 네트워크는 퇴직과 동시에 사라진다. 따라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봉사활동, 동호회, 공부 모임, 지역사회활동 등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는 중요한 장치다. 고립은 정신적 쇠퇴와 직결되고 이는 다시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은퇴 후의 관계 설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넷째로 전문성의 재활용 방안이 절실하다. 한국 사회는 은퇴와 함께 전문인을 너무 빨리 소외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수십 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이 은퇴와 동시에 단절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해외에서는 은퇴자들이 멘토, 자문, 컨설턴트로 계속 활동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사례가 많다. 은퇴자는 정년으로 밀려난 존재가 아니라 경험의 보고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불행이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와 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로 은퇴는 결국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절이 아니라 전환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은퇴를 끝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상실이 되지만 은퇴를 새로운 가능성의 시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자유의 시작이 된다. 과거에 구속되었던 시간과 의무에서 벗어나 하고 싶었던 일, 배워보고 싶었던 것, 나누고 싶었던 경험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은퇴 이후다. 이는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 이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태도다. 여섯째로 건강관리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은퇴 후의 시간은 길고 그 길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면 그 시간은 고통으로 변한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관리, 정기적인 검진, 정신적 안정은 재정 자산보다 더 결정적인 노후 자산이다. 결국 돈과 명예가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삶은 무너지고 반대로 건강이 유지되면 적은 자산으로도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은 결국 자존감의 문제로 기결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은퇴로 인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자기 수용과 삶의 의미 재발견을 통해 가능하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연륜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은퇴자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부정에 빠지게 되고 이는 우울과 무력감을 불러온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은퇴란 사회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사회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다. 나를 규정하던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역할을 세우는 것, 내가 가진 자산을 지혜롭게 재배치하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와 건강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은퇴를 넘어선 진짜 삶의 전략이다. 판사로 살아온 사람이 퇴직 후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고백했듯이 은퇴는 누구에게나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온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여전히 삶은 남아있고 여전히 나눌 지혜가 있으며 여전히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은퇴를 실패와 상실로만 보는 순간 삶은 무너지고 은퇴를 전환과 재발견의 기회로 보는 순간 삶은 다시 움직인다. 그러므로 은퇴란 단순히 일을 내려놓는 사건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전략적 설계가 필요한 시기다.
개인이 준비해야 하고 사회가 지원해야 하며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결국 노년의 품격을 결정한다.